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20일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어떤 것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10% 이상 차이를 내면서 굉장히 집결하는, 굉장히 상승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은 무산됐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윤석열 후보로 모여있던 지지율이 흩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그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 처음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21일 월요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 내리고 이재명 후보가 조금 올랐지만 거의 0.4%포인트 차이 정도, 두 사람의 차이는 0.4%포인트 좁혀진 정도, 거의 미미한 정도였다라고 보이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대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한 자릿수, 여전히 6, 7%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후보 단일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지지율의 변화가 거의 흡수가 된 것이 아니냐, 여론조사 결과에 흡수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원재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지난 21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21일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은 44, 이재명은 39.5였습니다. 4.5%포인트 차이인데 문제는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주 대비 흐름이죠. 지난주 대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0.3%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0.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두 사람의 차이가 4.9%포인트였는데 이번 주에는 4.5%포인트, 지난 일주일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 이재명 후보의 하락세, 이 부분은 이제 좀 그쳤다. 그 부분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이게 그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정체되는 국면이다.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7.5%였습니다. 지난주는 6.1%였습니다. 1.4% 올랐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4%포인트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6에서 7%니까 전체적으로 보아서 1.4%포인트 적은 것은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에게는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여겨볼 만큼 그런 오름세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6에서 7%.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번 달 들어서 지난달 말부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내림세였거든요. 15%에서 지금 6, 7%까지 내림세였는데 그래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은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후보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을 하면서 1.4%포인트긴 하지만 반등했다. 이제 내림세가 주춤해졌다. 모두 지금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모두 지금 지지율이 정체되는 현상이다. 안철수 후보만 살짝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0.8%포인트 빠져서 3.1%였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대선 막판에 오면 당선 가능성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지지해야 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의 경우에는 이 당선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이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표를 사표로 만들지 않고 싶어하는, 자기가 되는 쪽에 지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그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똑같은 방법으로 당선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48.5, 이재명 40.7, 안철수 2.9, 심상정 1.7. 안철수나 심상정은 큰 의미가 없고요.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는 7.8%포인트 차이였습니다. 단순 지지율 차이보다 당선 가능성의 차이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중도층 이야기를 합니다. 중도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10%포인트 정도 계속 앞서는 것으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중도층이 이동하는, 중도층의 지지율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역시 스윙보트는 중도층이기 때문에 이 중도층이 윤석열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매우 높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것은 안철수 후보를 놓고 마지막까지 윤석열 후보도 단일화의 바람을 놓지 않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아주 노골적으로 통합정부를 이야기하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부산에서 유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단일화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에 윤석열 후보 탓을 했습니다. 단일화를 자기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참 힘들다,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섭섭한 부분도 있을 테고,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생각하는, 안철수 후보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서로 생각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유세 중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제가 송은재 TV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모두 바보가 되어서 나간다. 정치 기득권자들이,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들, 정치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내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존경받고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모두 실패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실패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정치 감각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정치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철수 후보는 정치 기득권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다. 바보로 만들어서 쫓아낸 것이다. 일견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 기득권자에 의해서 내몰리다가 바보가 돼서 쫓겨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놓고 봐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또 한 분야에서 상당한 성취를 이룬 존경받는 사람들이 현실 정치권에 들어와서 현실 정치권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느 쪽이냐? 저한테 냉정하게 물으신다면 물론 양쪽 다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존경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기존 기성의 정치권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제3지대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안철수 후보가 현실 정치에 대한 적응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게 조금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냉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 10년 동안 안철수 후보는 언제나 주변에서 보는 안철수의 평가와 안철수가 안철수를 보는 자신의 평가가 달랐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대한 평가가 더 후했습니다. 이러면 세상 주변을 피곤하게 하게 됩니다. 정치는 여론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지율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유권자가 결정을 하고 국민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고고하고 도덕적이고 훌륭하고 자존심이 세도 주변 유권자가 알아주지 않으면, 국민이 알아주지 않으면 결국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답이 없는 겁니다. 계속 나는 훌륭하고 나는 존경받아야 하는데 왜 존경받지 않느냐? 기존 정치권이 아주 나쁜 구태에 젖어 있어서 나를 밀어낸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는 현실 정치에서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지지율이 말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왜 높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지지율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가 뭘 요구해야 하고 뭘 요구할 수 있고 윤석열 후보가 손잡고 뭘 이뤄낼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냉정한 분석 속에서 윤석열 후보를 질타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이래서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설득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신은 도덕적으로 경륜면에서 굉장한데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 측이 자신을 모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후보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51%는 안철수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안철수와 윤석열의 이 단일화를 놓고
안철수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 다음 윤석열도 바뀌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제안이 달라져야 합니다. 안철수도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훌륭한 안철수, 존경받는 안철수가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지난 10년 동안 기성 정치권이 안철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안철수가 아직도 현실 정치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는 안철수와 안철수 자신이 보는 안철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정치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다름을 안고 정치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